10년 만에 공개된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처참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시공을 맡은 중국 업체는 뻔뻔하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공사 비용이 싸다고 함부로 중국과 손을 잡은 베트남 정부는 자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향해 제발 구해달라고 말하면 베트남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을 간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도로를 점령한 오토바이 부대일 것입니다. 베트남 대도시인 호치민시의 경우 걷는 사람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을 정도로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무조건 오토바이가 있어야 할 정도이죠. 베트남에 정비되지 않은 인프라로 인해 일반적인 교통 시스템이 훨씬 불편하다는 것을 체감한 베트남 시민들은 오토바이로 이동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도시를 점령한 오토바이 때문에 베트남의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대기 오염지수를 최근 조사한 결과 수도 하노이의 ATY는 평균 2405를 기록했으며 최대 317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수치가 낮을수록 백화이는 숨쉬기 좋은 환경을 지녔다고 판단하는데요. 하노이에서 관측된 수준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해당하는 오염으로 장시간 하노이에서 살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이죠. 정부는 오토바이 규제를 천명하고 2030년까지 호찌민을 포함 수도 하노이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인프라 면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5,000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107개 국도를 새로 건설해 물류 교통에 있어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최상단에 두겠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했죠. 특히 개발에 진전이 없어 남북 교류가 어려웠던 베트남 도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속도로 사업에 54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729km의 12개 노선이 지어질 예정이며 2030년 전부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드러냈습니다. 인프라 외에도 대중교통수단 설치 역시 미래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었죠. 베트남 정부가 내세운 교통 해결 수단은 지하철인데요. 오토바이 사용이 일반적이니 베트남에서는 이제까지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환경 오염도 해결하고 교통의 편리를 위해 정부는 다수의 지하철 노선에 건립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사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도시의 미군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철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시내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공사 계획을 수립 중국 회사에게 건설 의뢰를 맡겼죠. 하노이 메트로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몇 년 안에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끝낸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 예측했던 지하철 건설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대공사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중국 국유 철도 그를 육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매일 타고 다닐 수 없다.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7년 만에 완공된 딸린 화동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시설은 반응이 나쁘지 않았지만 가격이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고 비쌀 뿐 오토바이를 버릴 이유를 모르겠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면 일반 티켓은 8,000에서 15,000동 하루 이용권은 3만 종에 달합니다. 지하철 하루 이용 비용이면 일주일 오토바이 연료비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겠다고 돌아선 것이죠. 탑승했을 때의 흔들림이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새로 지어진 지하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느낌이 나는 것도 주민들의 불만 대상이죠. 베트남 정부가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중국 건설사에게 맡긴 첫 지하철 사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지하철을 운영하자 3일 만에 이용자 수가 117%가 감소했다고 하죠. 전체 열차 수용인원 960명 가운데 66만 지하철 이용하는 등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베트남 지하철은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에 빚도 있는 상황. 운영도 적자로 돌아가게 된다면 향후 지하철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죠. 깔린 화동 라인을 건설한 중국 국유철도그룹 육군은 애초부터 대규모 지하철 공사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공사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초 계획대로 오는 2018년 최초 운행을 해야 했지만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설계에서 결함이 발생 이를 보강하고 다시 건설하는데 많은 돈이 소모되어 계획을 훌쩍 넘는 시간이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연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미 지어놓은 역시설물에서도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유지 보수하는 데 개발 비용을 쏟아야 하는 악조건이 이어졌고 베트남은 중국의 공적개발원 조금을 추가로 요청할 정도였죠. 최초 개발 비용은 베트남 기준 8조 8천억 동하나로 45만 30여 원 수준이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보수가 필요해 결국 18조 동 하나로 9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업체는 애초부터 수익률에 대한 고려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베트남 부의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깔린 화동 라인이 애초부터 적자가 날 것을 중국 업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적자가 날 것을 예측하고 이미 시공 당시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어야 했지만 업체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당초 예상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관료들에게 뇌물까지 뿌린 것으로 드러났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에 믿은 베트남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최종 안전 점검을 이외의 프랑스 안전기관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상태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종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 프랑스 단체에서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업체는 운전 데이터를 보내는 것조차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겨우 받아본 운행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깔린 화동 라인은 도저히 운행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죠. 프랑스 업체가 차라리 한국 정부에게 처음부터 다시 의뢰하라고 말할 정도로 베트남 쪽 지하철 사업은 실망스러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 사태 이후로 중국 업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찾던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에게 지하철 사업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노이 시내 중심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 지하철 3호선에 한국의 대림산업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대림건설은 초고난도 특수교량인 현수교를 자력으로 지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중국을 믿을 수 없던 남베트남 정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했고 한국 기업은 연약한 집안인 하노이 현장에 기적을 선물하게 됩니다. 하노이 주변은 집안이 약해 튼튼한 기둥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곳입니다. 1도의 각도가 떨어져도 착각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불실 공사로 이어지죠. 대림은 1400개 이상의 말뚝을 박으면서 어떠한 이상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고 87m의 전체 공정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결점 시공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 위격기에 가능한 일이죠. 깔린 화동 라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완성도도 역시 탁월해 베트남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현장을 견학한다고 할 정도이죠.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업에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지하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고려한다고 얘기할 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과 빠른 공사를 원칙으로 세운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수주로 보상받게 되는 셈인데요.
한국 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경전철 사업을 한국 기업에게 의뢰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눈부신 위상과 화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많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며 칭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